광역도시계획 쪽에서는요, 객관식 시험에 다른 게 정답이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거의 대부분의 키포인트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얘가 가장 정답일 확률이 높고 저걸 틀리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 틀리게 하잖아요. 답이 보이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걸 지정하는 사람인지 이걸 수립한 사람인지 그게 제일 헷갈려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살짝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순간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일단 머릿속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도지사인데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같이 지정한다.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이렇게 내거든 시험에. 장관 또는 도지사. 자, 그럼 누가 짜냐? 박스가 하나 있는데 4번에 1번. 박스에 4개 나오지요? 1번, 3번 묶어놓고 2번, 4번 묶어놓고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다. 같은 도 안에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된 곳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짰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지금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지정권자가 도지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 누가 짜냐?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짰으면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받는데 자 주어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짰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자 지정권자가 도지사 아니에요?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 도지사한테. 야가 지정했으니까. 그런데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거든. 그럼 도지사가 욱하고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3번이에요. 3번 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면 관할 도지사가 짜버려.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야 너희들 왜 안 올라오냐? 3년 넘었는데 직접 짜버릴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가만 냅두고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예외적 공동수립 있나요? 2번부터 보세요. 1번 냅두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하고 공동으로 짤 수 있다 없다? 아, 이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시험을 내거든. 또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지. 지가 지정권자니까. 그러죠? 오케이? 자,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지 혼자 단독을 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장관 찾아가 승인 받는다 말 쓰면 안 되는 거요. 여기서 끝나야 돼. 자, 위에 박스에 다시 가서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단 말 나오죠.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다. 국가계획 관련되단 말 나오죠. 그럼 당연히 국토교통부에서 짤 수 있고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자,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짜야지. 그럼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뭘 받아야 되고? 그럼 지정해준 사람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그럼 또는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그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욱하고 짤 수 있다. 그럼 얘들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박스 밑에 1번이잖아. 2번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그렇게 내는 거야. 말 참 보면 객관식 너무 쉽거든 사실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례로. 이 예들기 가장 좋은 동네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러죠? 자, 경기도에서는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제일 먼저 경기도면 1인당 10만 원씩인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줬어, 깔끔하게. 자, 1조 4천억이 들었대요. 자, 문제는 경기도에 지금 또 다른 재난 발생하면 돈 줄 돈이 없대요. 또 다른 돈이 전혀 없대요. 돈 다 탈탈 털어먹은 거예요. 과연 도민들 10만 원씩 받았을 때 엄청난 가게가 꽃이 피었을까? 아니죠. 그 돈 그렇게 훅 해주면 이재명 도지사 이러면 난리겠지. 근데 살림이 돈이 고갈이 되고 금고가 돈이 없다니까. 또 다른 경기도의 사업 지금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올 회기가 끝날 때가, 올 끝날 때까지는.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런 거 차라리 국가가 주듯이 1인당 막 100만 원씩 확 줘가지고 100만 원 주면 돈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100만 원? 52조 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예산 10분의 1로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 진짜 힘든 사람한테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도 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 도민, 전 국민 100만 원, 저 돈 얼마 준다? 그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저 인기는 확 올라갈지 몰라도 돈이 없어 지금 경기도에서. 나중에 별도의 무슨 재난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이제. 쓸 돈이 없는데 다 갖다 털어먹어 버렸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 용돈 받고 과자 사 먹었냐? 다 까먹었어?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학용품 살 돈이 없어 이제. 그다음 붙어있는 인천 광역시, 여기가 잘 얘들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도도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에 속했는데 인구 50만 넘는 시가 부천시, 그러니까 50만 넘는 대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광명시, 일반시도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 얘가 이제 인천하고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얘들기 가장 좋습니다. 공법이 얘들기는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경기도에 있고 50만 넘는 시, 일반시 다 있으니까. 자, 시흥시인데 그냥 옛날로 치고 시흥군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기뻐. 자,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명, 시흥, 부천 연결을 해야 돼요. 세 개 도시 연결하는 광역도로, 이 광역시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는 걸 뭐라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지정했으면 장기계획 짠다고. 그러면 경기도, 광명, 시흥, 부천을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자. 이때 누가 지정?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안에만 있으니까. 그랬을 때 광역도시계 누가 짜냐? 요 세 놈이서 같이 짜란 얘기예요. 같이 짜란 얘기예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근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 몇 년가 들어가 놀라오면 야가 욱하고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이게. 그리고 시장군수 야들이 요청하면 경기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또는 요청해서 도지사님 네가 좀 짜주세요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장관 찾아가서 승인받을 일이 없지. 도청에서 지정했을 거니까. 그런데 광역도로가 인천시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 같이 걸쳐 설치될 수 있잖아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겠다. 그땐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됐으니까 서울 인천시하고 경기도지사가 같이 짜란 얘기예요. 야들 의견 들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같이 짜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몇 년 내에 안 올라오면, 또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고, 인천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장관님 같이 짭시다. 같이 짤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부터 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놓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짜가지고 장관한테 뭘 받고? 승인. 근데 야가 지정한 지 몇 년가다 안 올라오면 야가 직접 짤 수 있고 같이 짤 수도 있고,
같은 도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가 같이 짜서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결론은 해당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짜는 게 원칙이에요. 해당 지자체장들, 그러죠? 그리고 지정해 준 사람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동시에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지정권자가 직접 짤 수도 있고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 밑에 수립 절차라고 있나요? 예외적 공동 수립까지 봤잖아요, 아까. 자, 수립 절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개 도시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는 거니까 법적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현재 모습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다 해. 이 기초 조사를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 조사를 하는데 자체목 줄 딱 치고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인구, 경제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 문장 끝에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조사 측량은. 그런데 측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공직에서 공무원들은 외부 기관에 맡겨야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측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에다 뭐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암기를 여러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연필로 막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영어 외우나? 워터 외우듯이 영어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스펠링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사 측량하려면 행정청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행정청이 아닌 이런 업자들이 할 수도 있다요.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이란 말 나오잖아요. 할 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출입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당 시장 군수한테 출입한다고 허가를 받고. 자, 조사 측량이란 말. 자, 이 일대를 측량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사 측량할 때 개인 땅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조사 측량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거 하려고, 원활하게 하게 하려고 타인 토지에 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가서 측량을 할 수 있고, 장애물을 날려버릴 수 있고, 그런 제도를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미리 며칠 전에 통지하라고. 예? 괜찮아요. 우리가 답을 얘기했을 때 틀리기밖에 더 하겠냐고. 정답 틀리게 했다고 징역 3년 보내고, 그 다음에 당신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저 뒤에 손쓰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느낀 대로 해야 돼. 느낀 대로 던진 답을 시험장 가서 찾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든 모의고사든 우리 합격단 문제든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거 답 틀려요. 한번 툭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답이 딴 놈이 우글우글 올라와. 거의 90% 틀려요. 그걸 한번 딱 보고 게임 끝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 측량하려고 타인 토지에 들어갈 때는 7일 전에 통보하고, 그러죠? 장애물 제거 변경하고 일시 사용하고 할 때는 3일 전에 통지하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제도를 뒀을까?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 잘하게 하려고. 행정 업무를 잘하려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4번을 딱 묶어놓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조사 측량을 다 했다면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라 이런 말 나오죠. 뭐 언제까지 계속 하다 할 거냐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게 세월에 가면 자꾸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했다면 등록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냐,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조사 측량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 측량한 정보를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정보를 몇 년마다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광역도시계 다 짜지고 난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줄 아는데 그가 관계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년마다 한 손보라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걸 업데이트를 몇 년마다 하라고? 5년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연단말 나오죠. 자, 지금부터 보세요. 조사 청량을 했으니 장기 계획 짤 때 주민들이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객관식에서는 야가 제일 잘 나오잖아요. 공청회 열어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공청회를 한 이유,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옛날에 호랭이 담배 필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지만 광역도시 짤 때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 없다. 그런 게 틀린 게 알라면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돼. 뭘 열어서? 공청회 열어서.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미리 열어서 자, 주민 동그라미, 관계 전문가 동그라미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네 그럼 반영하게 돼요. 자, 여러분 공청회 가서 주민들이 깽판 친다는 거 아니에요? 깽판 알죠? 깽판? 아, 깽판 다 치면 다 해결되지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 때문에 하는지 알아야 준비해서 깽판 제대로 치지.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건 진짜 참 자주 나오는데 저 세 공청회 개최하려면 목적 뭐 등등등등 등에 대해서 셋째 줄에 공청회 개최 예정 며칠 전 몇 회 이상. 야, 이거 공청회 하려면 며칠 전까지 1회 이상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런 시간에 한다라고 미리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보다 한 단계 레벨이 높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 공청회 하기 전에 자 30일 전까지 2회 이상이라고 내 정답 처리해요. 뭐 그렇게 내는 거예요. 공청회 하려면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1회 이상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하다면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한 방에 할 수 없지. 저렇게 많은데 그 정도 해놓고 3번 의견 청취라고 있나요? 자, 이건 보세요. 공청회라는 걸 왜 할까? 누구 의견 들으려고?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자, 주민들 의견 들었죠? 우리 행정 절차는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주민들이 대표 뽑아서 보내줘선 지방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까 지방의회가 먼저까?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생맥주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듣고 주민들이 대표 뽑아준 지방의회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의견 듣는데 자 보면 수립권자가 시장 또는 군수들이 짠다. 요 해당 시군 의회 의견 듣는 거죠. 시도지사가 짜면 해당 시도. 그런데 시도지사가 짜는데 시군구 의회 의견 들으라고. 말도 안 되지요. 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같이 짜요.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 경기도는 경기도 의회 의견 듣는 거예요. 해당. 자, 상식으로 여러분요. 서울시 의회는 왜 만드냐? 서울 시민 1000만 시민이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1000만 명이 동시에 서울에 갈 수 없잖아요. 대표 뽑아가지고 지방의회 뽑아서 서울시에 보내는 거예요.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라고, 그 조례 만들고 하라고. 전 국민이 대표 뽑아준 걸 국회라고 하는 거, 국민의 대표회의, 국회라고 하는 거. 지방 주민들이 대표 뽑아서 보는 게 지방의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회 의견 듣고 서울시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경기도 의회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 서울시하고 양천구 의회하고 관계 있어 없어? 전혀 관계 없죠. 양천구 의회는 양천 구민들이 대표 뽑아서 양천구청의 행정 업무를 감시 감독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시스템조차도 헷갈려가지고 정답 못 찾는다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3번 1.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란 말 나오죠. 의회 의견 들어야지 그럼. 그리고 아래 것들 관계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고. 2번 시도, 시군, 의회, 관계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 30일 내 의견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며칠 내 30일 내.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승인 나오나요? 주어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 얘기를. 주어가 시장, 뭘 집어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주어가 말단 시장 원수가 나와. 그럼 누구 찾아가 승인받아야 돼요? 아직도 봐봐요. 시장, 군수, 구청이 기초자치단체거든. 요 구청장 있죠, 구청장. 어디에만 있냐?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있어. 자치구청장은. 아니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던데 그 구청장들은 임명직 구청장이에요. 선출직이 아니야. 자치구가 아니라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청이고 자치권한이 가지고 있고 그 구청장, 구의원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은 자치권한이 있다 이 말이요. 양천구 의회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의회는 없어.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 중에 인구 50만 넘는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 거기도 구를 둘 수 있어. 25만 기준으로. 거기 구청장은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권한이 없어. 그럼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에 가면 건축 인허가는 성남시에 가야 돼. 수원시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양천구는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양천구 신정동에 건물 지을 때는 서울시에 가는 게 아니고 양천구청 가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라고 할 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인 특별시, 광역시 있는 구청장만 말한다고. 그럼 무슨 우리 정비법 따로 더 뒤에 가면 뭘 구청장이 뭘 한다?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놈. 그죠? 그 외 시장 원수는 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 자, 경기도 안에 시군들이 있다고. 경기도 안에 구가 있는 거 보셨어요? 강원도 안에 구가 있냐고. 없지요? 강원도 안에는 시나 군밖에 없다니까. 안 그래요? 전라북도 무슨 구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시, 임실군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도 안에는 시나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이 있단 말이에요. 광역시에 군도 있지만 제외하고 했으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반 시장 원수가 뭘 짰어?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가는 게 맨 놈의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 승인받는다고 시험을 내는 거요. 자기 바로 위에 감독청이 도지사인데 거치고 얘 빼고 얘한테 가면 두드리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주어로 떴어. 얘는 누구한테 가야 돼? 장관밖에 더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 거 있지요? 1. 시도지사는 이라고 해. 주어가 나왔지. 야들이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누구 승인?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변경할 때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에 뭘 거치고 야가 장관이 승인하거나 직접 짠다 그러면 바로 훅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관련 부처하고 뭐 하라고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까지 거치라. 이것은 승인권자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그 다음에 협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제출하고 30일. 그 다음 도지사 승인이 있지요. 자 그러면 주어가 밑에 시장 또는 누구라고 됐어?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누구 승인? 도지사. 장관 찾아가면 두드리 맞아요. 어차피 주어가 시도지사가 나오면 국무총리 대통령이라고나 못 내잖아요. 그 위에가 장관일 텐데 시장 군수가 나오면 위에 도지사도 있고 장관도 있으니까 객관식용으로 장관 써먹는 거야.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절차도가 있는데 절차도가 칠판 근음이요. 광역도시계획 조정이라고 있나요? 자, 이건 또 이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가 같이 짜서 지정해준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받고 그러지요.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관할 시도지사가 같이 짜서 장관에게 뭘 받고 승인. 근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공동 수립에 협의가 잘 되겠냐고. 에? 칼칼 될까요? 아이고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상대방 외의 당은 다 죽이려고 하는 당이거든요. 다 죽여당, 나죽어당, 같이 죽자당 당들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통합해수축자당, 더불어축자당 다 당해요. 내가 볼 때. 자, 그러니까 야네들이 필연적으로 공동 수립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또 두는 거야. 그때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되잖아요. 공동 수립에. 그러면 야네들이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가서 조정 신청한다고 그래야 돼. 우리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장관, 도지사가 자 권고를 다시 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 권고에 안 따르잖아요. 그럼 강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뭘 신청한다고? 조정 신청.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모아도록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기한 내 협의가 안 되면 직접 조정하고 3번 광역도시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 짤 때 반영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수립 기준이 있나요? 자, 다시 말뚝을 박아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짜든 기본계획을 짜든 도시군관리계획 짜든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짭니다. 지방자치단체. 봐봐.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 자치단체가 짠다고. 저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수립 기준을 정해준다고 쳐. 기준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하고 시장군수가 정하면 되가뇨? 그럼 기준이 한 개가 아니잖아. 여러 개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 나오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준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딱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돼 있죠. 하단에 박스 있죠, 박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해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3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장기 계획은 너무 세부적 구체적으로 짜는 거 아니요. 포괄적 계략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구체화시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든. 그런데 다만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놈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줘야 돼요. 오케이, 보고 있나요? 네. 자, 이런 걸 고려해서 누가 기준 정해준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